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인가? 투석 말고는 길이 없는가? 저는 진료실에서 그 눈빛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절망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 기능이 20%라고 해서 삶의 희망까지 20%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신장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중 상당수는 먹는 것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반대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령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단백질과 음식입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그 결과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2022년 대한신장학회와 국내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만성신장질환 환자 중 약 60%가 단백질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영양실조 위험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는 신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체적인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약해졌지만 몸 전체는 여전히 영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매일같이 그리고 많은 신장 전문의들이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식재료 바로 두부입니다. 이것은 민간요법도 아니고 유행하는 건강식도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상급 병원에서 진행된 소규모 임상 관찰 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의 일부를 콩 단백질로 대체한 고령 환자군에서 신장 수치의 급격한 악화가 더 적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두부라면 다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경계를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괜한 기대를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공포는 반드시 걷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혹은 가족분들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을 대하듯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신장이 20%밖에 안 남았는데 단백질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먹으면 더 나빠질까? 라는 공포이고 다른 하나는 안 먹으면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불안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단백질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단백질 선택입니다. 몇 해 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노인의학 국제학회에서 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만성신장질환 환자였는데 신장 기능은 약 22% 수준이었고 신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거의 모든 단백질을 끊다시피 한 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신장 수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근육량은 급격히 줄고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사례는 신장만 보고 몸 전체를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자주 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는 고령의 만성신장질환 환자 중 저단백 식이를 과도하게 유지한 그룹에서 근감소증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신장은 분명 보호해야 하지만 몸이 먼저 무너지면 결국 신장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부담을 덜 주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두부가 등장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체내에서 산성 대사산물을 덜 만들고 이내 흡수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조금 덜 힘들게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리고 많은 신장 전문의들이 식단에서 두부를 선택합니다. 물론 저는 환자분들께 고기를 끊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루 섭취 단백질의 일부를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에서 관찰한 고령 환자들 중 이런 방식으로 식단을 조정한 분들은 신장 수치의 급격한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두부를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것 아닐까?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그 생각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선을 그어 설명하는 이유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많이 먹을수록 신장에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는 항상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두부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의 한국 환자분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고 신장 기능은 약 25% 정도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두부가 신장에 좋다는 글을 읽고 난 뒤 하루 3끼를 거의 두부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와 인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양과 균형의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두부 역시 단백질 식품이고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내 영양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보고서에서도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 식물성 단백질이 유리할 수는 있지만 총 단백질 섭취량을 넘어서면 대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종류만 바꿨다고 해서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가공 방식입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두부이지 튀기거나 양념이 많이 들어간 두부 요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시판되는 일부 가공 두부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을 수 있고 이는 신장과 혈압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20% 남은 상태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부는 대체이지 과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기와 생선을 전부 밀어내고 두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식단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장기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원칙을 지킨 분들은 검사 수치의 변동이 적고 일상생활의 체력도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실제로 두부를 얼마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환자분들께 그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그럼 실제로 두부를 어떻게 드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부를 약처럼 먹지 않습니다. 매일 꼭 먹어야 한다고 강박을 갖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루 식사 중 한 끼에서 단백질의 일부를 두부로 선택하는 정도입니다. 양으로 보면 대략 손바닥 반 정도 많아도 한 모이의 절반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고령 환자분들의 체중과 신장 기능을 고려해 가장 무리가 적다고 판단되는 범위입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저는 저녁 늦은 시간에는 두부를 권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신장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데 밤에는 이 과정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도 점심이나 이른 저녁을 권합니다. 실제로 이런 시간 조절만으로도 다음날 검사 수치의 변동폭이 줄어드는 경우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 역시 중요합니다. 두부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간장이나 소금입니다. 한국 식탁에서는 두부에 간장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신장 기능이 20% 남은 분들에게 나트륨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저는 두부를 가능한 한 담백하게 먹거나 살짝 데친 채소와 함께 먹는 방식을 권합니다. 맛이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이탈리아에서 거주하던 68세 남성 환자였는데 신장 기능은 약 24%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고기 섭취를 줄이는 대신 점심에 소량의 두부를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년 가까이 추적 관찰하는 동안 신장 수치는 큰 악화 없이 유지되었고 무엇보다 체력과 일상 활동 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극적인 변화보다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부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도 몸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언제나 적당함 안에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왜 이런 선택이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쓰지 않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하는 방식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왜 단백질에 민감해지는지, 그리고 왜 같은 단백질이라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뒤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20%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 정수기의 필터가 예전보다 훨씬 느리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이를 분해하면서 여러 부산물을 만들게 되는데 신장이 약할수록 이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나쁘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단백질이 같은 부담을 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산성 성분을 더 많이 만들고 인과 같은 물질의 흡수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콩에서 얻는 식물성 단백질은 이러한 대사 부산물이 비교적 적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처리해야 할 부담의 질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부가 낫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양과 질을 동시에 봅니다. 아무리 부담이 적은 단백질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결국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몇몇 관찰 연구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고령 환자에게서 동물성 단백질의 일부를 식물성 단백질로 바꾼 경우 염증 지표와 산성 부하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두부가 신장을 치료했다기보다는 신장이 버텨야 할 환경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잠시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단백질을 거의 안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는 먹을 때마다 불안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감정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 식사를 결정하면 몸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여기에 단백질 섭취까지 지나치게 줄면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입원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신장 기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약해지면 신장 역시 더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이 20% 남았다는 말을 들은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부는 이 지점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몸이 필요한 최소한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선택은 언제나 개인의 상태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칙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반드시 조절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기준을 다음 부분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원칙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식단은 종이에 적힌 이론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도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규칙보다는 몸의 신호를 읽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식사 후의 몸 상태입니다. 두부를 포함한 단백질 식사를 한 뒤 유난히 몸이 무겁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평소보다 부종이 심해진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저는 이런 작은 변화가 식단 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소변과 체중입니다. 신장 기능이 20% 정도 남아있는 분들은 하루 이틀 사이 체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거나 소변량이 줄어드는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최근 며칠간 무엇을 먹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양이 많았거나 짠 음식과 함께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완벽한 식단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날은 잘 지켜도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다음의 선택입니다. 몸이 불편했다면 다음 식사에서는 조금 줄이고 몸이 편안했다면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조절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나 인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 증상이 없어도 식단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무조건 음식을 끊기보다는 먼저 양과 조합을 살펴봅니다. 특히 두부를 드시는 분들께는 조리 방식과 함께 섭취하는 음식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이런 세밀한 조정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음식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사는 여전히 삶의 일부이고 몸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이건 먹어도 될까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먹으면 몸이 덜 힘들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진료가 끝나기 전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불편하면 신호를 보내고 괜찮으면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차분히 조절해 나간다면 신장이 20% 남은 상태에서도 일상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신장 기능이 20%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숫자는 끝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숫자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20%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신장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의 안정과 몸 전체의 균형입니다. 신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근육, 혈관, 면역, 그리고 매일의 식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한 것도 무언가를 극단적으로 끊는 방법이 아니라 부담을 줄이면서 유지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두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부는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다. 두부 하나로 신장이 회복되거나 병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비교적 부담 없이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언제나 적당한 양과 올바른 방식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과장해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절망은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20%라고 해서 모든 선택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방식 생활에 리듬 몸의 신호를 읽는 태도에 따라 그 20%와 함께 오래 살아가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며 개인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장 질환은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고 동반 질환도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주치의와 상의하며 본인에게 맞는 조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매일 최선을 다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선택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덜 무리하고 조금 더 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듣듯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과장하지 않고 겁주지 않으면서 그러나 꼭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돌보려는 선택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